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잘 보고 있는 올해 2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유튜브 글들을 읽어보니 시누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또한 시누이와 크게 문제가 있었고,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 가기 싫었던 적도 있었던지라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막상 본인 입장이 오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지 못한 적이 있었겠죠. 결혼하면 진짜 어른이 된다더니 유독 그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무역 사업을 오래 해오셨던 분이셨어요. 항상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으셨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업에 임하셨던 분이셨죠. 그만큼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 커온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가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몰랐지만 저와 제 여동생과 함께 보내주시는 시간이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보다 확실히 더 많았고 어렸을 적부터 외국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엄마도 항상 아빠께 감사해하시며 꼼꼼히 내조를 하셨고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대로 교대를 갈 수 있게 되었죠.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꿈이었고 아이들을 모두 모아두고는 항상 가르치는 선생님 놀이를 하곤 했으니까요. 제 친구들은 선생님이 될 줄 알았다며 응원해 주었고 딱 한 분, 제가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저희 아빠만 아쉬워하셨죠. 다만 언제든지 직업이 맞지 않으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며 항상 제 꿈을 지지해 주셨고 여태까지도 제가 힘들 때마다 조언도 해주시고 제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고 계세요. 그런 아빠를 만난 것도 제 복이겠죠? 선생님이 되고 나서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소개를 받았고 아빠 지인분들을 통해 선도 봐보고 했지만 딱히 제 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보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 그런 부분이 저에게 큰 상관은 없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들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딴소리를 한다든지 웃음 코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웃는 포인트가 다르다든지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은 없다지만 최소의 것이라도 채워지는 남자분이 계시지 않았었죠. 점점 내가 문제인가 돌아보기 시작하기도 할 즈음 전 그렇게 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동료 교사였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된 것이죠. 처음에 서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남자답게 동료 교사들을 잘 이끌어주는 모습과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여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정말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저와 비슷하게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라온 것 같았어요. 가정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고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던 그가 참 좋아 보였거든요. 저희 아빠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좋은 친분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결정적으로는 함께 연수를 가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연수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가수나 취미가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말도 굉장히 잘 통하는 분이었어요. 함께 겪고 있는 고충이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누나 또한 교직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남자친구네 집은 남매 모두 교사였던 거였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고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던지라 결혼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도 30살 전에는 갖고 싶어 했고
결혼도 빨리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우연히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결혼은 나중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잘 맞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던 즈음 남자친구는 시누이가 될 분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직업도 같고 서로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아서 공통점도 많을 거라 생각했고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볼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다고 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오고 저는 시누이를 그날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누나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제 동생이 그랬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셋 다 교사네. 말할 것도 많고 재밌겠어요.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하도 와서 결혼 얘기를 하곤 하던데 민주 씨는 다를 수도 있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솔직했나? 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로 직업도 같아서 이해하는 것도 비슷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어요. 차근차근 서로 잘 준비하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부부가 직업이 같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집안에 세 명이 다 교사네. 나도 교사 한 명 소개받아야 하나? 예비 시누이와의 첫 만남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서로 교사로서 함께 겪고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제일 예뻐하는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집을 아주 잘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돈을 만지거나 요즘 사람들 말로는 돈 많은 남자 집에 취직을 하지 않더라도 성격도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와 80년을 함께 하는 것에는 돈이 다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누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아서 생일날에는 서로 선물도 주었고 시어머님과도 가끔 통화도 하는 예비 신부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큰 문제 없이 물 흐르듯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은 저의 착각이었지만요.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 며느리가 제일 싫어한다는 명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먼저 꺼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어요.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날을 맞게 되었어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따로 저와 남편은 친정을 먼저 가느냐, 시댁을 먼저 가느냐 이런 말다툼 없이 되는 대로 편한 곳에 먼저 방문하기로 했어요. 들어보니 친정 부모님이 명절 첫날 빼고는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연휴 첫날에 친정을 먼저 방문했죠. 아이고, 김서방 왔네. 명절에 이렇게 가족이 된 사위가 오니 더욱 기분이 좋네. 어서 와. 얼른 들어와. 감사합니다, 장모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과일 좀 사왔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참, 그리고 여행도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도 좀 넣었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이고, 아들 없는 집에 어쩜 이런 듬직한 아들이 들어왔나 몰라. 예뻐 죽겠구만 그래. 싹싹하게 제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잘 챙겨드렸고 여기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말 그대로 남편을 정말 예뻐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엄마 아빠를 공항에 모셔다 드린 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 어머니께 잘 설명드렸어? 사정이 있어서 오늘 간다고 말이야.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가족들 다 모여 계실까 봐 그래. 안 좋게 보시면 어쩌지? 괜찮겠지? 대충 말씀드리긴 했어.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었지 나도. 계속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있었잖아. 가서 잘 말씀드리면 되지. 그리고 우리 엄마 그런 거에 잘 신경 안 쓰셔. 어차피 가는 건 똑같은데 뭐. 걱정하지 마. 뭐 연휴가 끝난 것도 아닌데 뭘 걱정이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 분위기를 자세히는 모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바로 당일에 시댁에 도착했고 시부모님은 생각대로 저희를 많이 반겨주셨어요. 첫날부터 오지 못한 부분도 잘 이해해 주셨고 친정 부모님께서 여행은 잘 가셨는지 여행하는데 힘드실 텐데 이런 걱정 어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순간 뒤에서 앉아있던 시누이가 남편에게 갑자기 턱 쏘듯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 아니 근데 친정부터 가는 게 어디 있어? 먼저 남자 집 쪽에 와야 맞는 거지, 안 그래?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선시대야?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남자 집 먼저 갔다가 여자 집에 가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러면 욕먹어. 너가 어디 가서 욕먹을까 봐 누나로서 알려주는 거야. 알아듣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따로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재밌던 신우이였는데 결혼하니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나요? 요즘 세상에 어느 집 먼저 가는 게 어디 있나요? 아직도 그런 시댁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더욱이 저와 1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고요. 저는 욱하는 마음에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굳이 첫 명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죠. 그때부터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했었어야 했나 봐요. 더 이상 남편이 말을 안 하길래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설 연휴 마지막 날 빼고는 시댁에서 모두를 보냈고 첫 명절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자꾸 신우이의 말이 걸려서 오는 길에 남편에게도 슬쩍 말을 꺼내보았죠. 남편, 아니 근데 형님이 했던 말 기억나? 남자 집 먼저 와야 한다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말한 거 말이야. 기억나지? 왜, 기분 나빴어? 그거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명절 첫날에는 꼭 남자 집에 와야 해? 왜? 아이고, 우리 여보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구나.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 원래 그렇게 진상 부릴 때가 있어. 괜히 너 꺾어보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 유치하게. 아니, 날 왜 꺾어야 하는데? 귀라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진짜 조선시대에 사나 보네. 그리고 왜 거기서 여보는 더 말을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지 그랬냐고. 아이, 굳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잖아. 그냥 하는 말 같은데 거기서 쏘아붙여서 여자처럼 싸움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아빠도 신경 안 쓰던데 뭐.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죠.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을 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사실 그 부분 외에는 시누이와 크게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그날 시누이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가 생각하게 되었고 한 번 더 그런 말을 하면 그때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남편도 아무 문제 없었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도 잔잔하게 행복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예뻐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그러는 사이 2번째 명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번갈아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던지라 시댁에 먼저 가겠다고 엄마 아빠께도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였고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첫날 먼저 가겠다고 전화를 드려놓은 듯 싶었고요.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도중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민주야,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먼저 이쪽으로 둘려야겠는데? 괜찮겠니?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는 시댁에 먼저 가겠다고 말해두긴 했는데요. 아니, 네 동생. 이번에 처음으로 지 결혼할 남자친구 인사드린다고 온다는데 너가 있어야 하잖니. 근데 시간 맞춰보니까 연휴 첫날밖에 시간이 안 되지 뭐냐. 우리도 일도 있고 둘째네도 스케줄이 좀 있나 봐. 괜찮겠어? 뭐?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요? 아, 아이, 꼭 언니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가 남편한테 말을 좀 해볼게요. 그래, 잘 좀 얘기해보거라. 그날 자지 않고 그냥 잠시 인사만 하고 어떤지 좀 보고 그러고 가죠. 어떤 사람인지 같이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았어요. 다시 연락할게요. 쉬세요.
동생이 이번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소식이었고, 엄마 아빠께서는 저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야무지다고 생각하셨고, 제 선택을 항상 지지해 주시던 분들이었기에 제가 봤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날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 이번에 우리 집을 먼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동생이 남자친구를 좀 데리고 온다고 하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점심만 먹고 바로 시댁으로 넘어가면 어때? 괜찮을까? 그래? 처제 드디어 남자친구를 데려왔네? 좋은 남자 놈이어야 할 텐데 말이야. 좋아, 그렇게 하자. 점심 먹고 뭐 저녁까지 얘기 나누고 와도 되는 거고. 급할 거 없지 뭐. 내가 엄마한테는 말씀드려 놓을게. 피치 못할 상황인데 뭐 어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고마워. 잘 좀 말씀드려줘. 그렇게 저희는 이번 명절에도 친정에 먼저 방문을 하게 되었고, 동생의 결혼할 남자친구도 함께 보게 되죠. 굉장히 건실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며 허락을 받으러 온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워서 눈물도 슬쩍 나지 뭐예요? 사실 남편이 어떻게 잘 설명했는지도 모르겠고 시댁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지라 저는 점심만 먹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시누이가 눈을 옆으로 째려보며 저에게 한 소리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번에 말을 했는데 제대로 잘 못 알아들었나 보네? 좋게 말하면 원래 올케는 잘 못 알아듣는 편인가 봐?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어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갑자기 이제 도착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그럼 이 명절 음식은 다 누가 만들고 차려? 이거 다 엄마가 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명절엔 내내 시댁에 있어야지. 며느리를 들인 이유가 없잖아. 네? 명절에 내내 시댁에 있으라고요? 며느리를 명절 음식 만들려고 들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럼 저는 친정에 언제 가야 하는 건데요? 말했잖아,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 너는 이쪽 사람이라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이제 넌 그쪽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친정에 아예 가지 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1세기에. 다음부턴 꼭 시댁에 오는 거야. 친정 갈 생각하지 마. 빨리 음식해. 나 참 기본도 안 된 애랑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입만 아파서 정말. 갑자기 신우이는 저에게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올리기 시작했고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니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스웠어요. 옆에서 듣다 남편이 참지 못했는지 제 편에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누나? 무슨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누나는 결혼 안 해서 뭘 모르나 본데 너가 저번에 뭐라고 해서 민주가 얼마나 이번 명절에 신경 썼는지 알아? 우리가 이틀 자고 왔어, 3일 자고 왔어. 연휴 첫날에 점심만 잠깐 먹고 온 거잖아. 너 말 조심해.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알아서 해. 눈하고 뭐고 없어. 저 대신 많이 화내준 남편 덕분에 그날은 일단락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른이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화라도 한번 내주실 줄 알았는데 팔은 정말 안으로 굽나 봐요. 오라통이 터져서 참느라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우선 남편이 화를 많이 냈으니 저는 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계속 옆에 붙어서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고요. 그날만은 흔히 말하는 남의 편이 아니고 제 편이었던 거죠.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1살 어린 저에게 왜 그렇게 말을 했던 건지, 왜 그렇게 못되게 말을 했던 건지. 그냥 시댁살이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독 2번째 명절은 시누이 때문에 시끌벅적하게 보냈고 저는 여전히 화가 나고 씩씩대고 있는 상태였죠. 다음 명절에 두고 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이후 저는 화가 나서 시누이와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고 바로 몇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맞게 되는 시어머님의 생신이어서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식당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건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아는 대학 동기였어요. 어, 종현아, 너 여기 왜? 내 형님이랑 같이 있어? 민주, 너가 왜 여기? 알고 보니 신우이 남자친구는 제 대학 동기였고 그 대학 동기와 저는 친하지 않았기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교사였고 우연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어 서로 사귀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신우이는 모두에게 발표도 하였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놀았던 대학 동기가 아주버님이 된다는 사실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착하고 좋은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우이가 사람은 잘 봤다고 생각을 했죠. 다만 그 친구와의 추억을 다 꺼내서 생각해보니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누나가 3명이라는 걸 저는 생각해냈죠. 그중에 첫째 언니가 제 대학 선배였고요. 거기도 교사 집안이었거든요. 잠시만, 형님. 그럼 신우이가 3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첫째 언니하고 저하고 친한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응, 맞아, 옳게. 근데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미 인사도 다 드렸거든. 가니까 아주 엄청 예뻐해 주시더라고. 내가 옳게 처음 만났을 때 잘해주던 것처럼 말이야. 3분 모두 칭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지 뭐야?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종현이, 아니, 아주버님이 막내 아들의 외동아들인 거죠? 응, 맞지.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만나 뵙고는 걱정이 싹 다 없어졌지 뭐야? 신우이가 3명이라는 사실에도 신우이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었죠. 오히려 만나 뵙고 나니 더 좋았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신우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죠. 물론 신우이가 구박하는 신우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를 살펴보면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는 시누이도 많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집안이겠거니 생각을 했죠. 앞으로 대학 동기를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 좀 껄끄럽긴 했고 놀랍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시누이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는 저번 명절 이후로 계속 서먹한 사이로 지내오고 있었기에 잘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시누이한테 구박을 받지 않는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떠드는 분들도 아니었기에 들을 일이 없었죠. 그냥 잘 지내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명절 이후로 남편과도 시누이는 껄끄러워졌는지 설 명절 오기 전에는 따로 부부끼리도 만나지 않았죠. 대학 동기도 아주버님이 되어버려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없었고요. 실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서 저의 결혼은 벌써 햇수로는 3년 차가 되었고 또다시 설 명절을 맞게 되었어요. 이번에 저는 저를 배려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했어서 먼저 시댁으로 향하자고 말을 하죠. 그러던 중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가 시댁하고 친정 중에 어디를 먼저 올까라는 궁금증이었죠. 본인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말하던 게 있었으니까요. 남편, 형님은 이번에 어디 먼저 가신대? 시댁? 친정? 모르지. 왜? 아니, 나한테 그렇게 시댁만 와야 한다고 했잖아. 여보한테 따로 말한 게 있나 해서. 아니, 딱히 없어. 그 이후로 연락 잘 안 하는 거 너도 잘 알면서? 응, 알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날 그렇게 들들 볶아놓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결혼하고 첫 명절이잖아?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향했고 시누이는 시댁에 먼저 간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누이가 3명이다 보니 당연히 그쪽 먼저 챙기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번 명절에는 이쪽으로 안 오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머님께 시누이가 전화를 건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전화기 밖으로 시누이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뭔가 문제가 생긴 듯 보였어요. 들어보니 시누이가 3명이라서 모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오는 시간이 다른데 그쪽 시어머니께서 그 시누이들 밥을 모두 챙겨주고 명절 내내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가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참 고소했죠. 저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노발대발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 시누이 오는 날이 모두 다른데 그때그때 밥을 차려주고 친정에나 가라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애가 봉으로 보이나? 밥 차려주려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이걸 어째? 아들, 가서 네 누나 좀 데리고 와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어머니 왜요? 형님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명절엔 시댁이잖아요. 친정이 아니고. 괜히 욕먹어요. 그냥 두세요. 전화 얼른 끊으시고요. 그 말을 형님은 전화기 너머로 들었는지 소리를 막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라는 건지 정말 우스웠죠. 사실 속도 시원했고 고소했어요. 저만 그렇게 부려먹고 시댁시댁 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 갑자기 집으로 형님이 혼자 저에게 따지러 온 게 아니겠어요? 야, 올케!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지금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제가 무슨 훈계질을 했는데요. 훈계질은 형님이 먼저 하셨죠. 나이 차도 1살밖에 안 나면서 되도 않게 손윗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 부린 게 누군데요? 결혼 전엔 일부러 잘해주신 거였어요? 어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지. 사기 결혼으로 집안 전체가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뭐? 사기 결혼? 내가 내 집 온다는데 어디서? 못 빼어먹어도 정도껏 못 빼어먹어야지. 뭐? 못 빼어먹어? 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나도 내 집 간다는데 너가 못 가게 뭐라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이제 너 여기 사람 아니야. 친정 그냥 잊고 살으라고. 앞으로 명절 때 니네 시댁 안 가고 여기 오기만 해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어디서 중간에 갑자기 친정 와? 어디? 차,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럼 거기 시누이 3명 밥을 다 차려주고 가라는 게 제정신이야? 그래도 거긴 가라고 하는 게 어디니? 너는 명절 내내 시댁에 있으라고 했잖아. 웃기지도 않아서. 얼른 가. 가라고? 저는 여태까지 화났던 것을 다 뿜어내면서 시누이를 밀쳐서 집 밖으로 내쫓기 시작했어요. 명절엔 내내 시댁에 있으라며 며느리를 들인 이유가 없다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던 시누이의 얼굴이 선한데 어디서 결혼하고 친정에 오는 건지 정말 어불성설도 그런 어불성설이 없었죠. 그 순간 시누이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쪽 시댁에서 전화가 온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들어보니 당장 시댁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시댁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올케! 지금 어디야? 내 말 들려? 갑자기 그렇게 예의 없이 친정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음식은 누가 차려? 저는 듣자마자 제가 알고 지내던 선배 언니인 걸 알아챘고 전화를 받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민주예요. 기억하시죠? 저번 결혼식 때 배웠었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친정에 와 있지 뭐예요? 지금 시댁으로 보낼게요. 출가 외인인데 어떻게 친정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시댁에 내내 있어야죠. 밥도 다 차려드릴 거예요. 며느리는 그러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저에게 한 것과 똑같은 멘트로 시댁살이를 당하고 있던 시누이는 벙찐 얼굴로 내쫓겼고 남편은 그러려니 하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놀랐는데 더 이상 하신 말씀은 없는지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밖에서 시누이는 계속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야! 문 안 열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 정말 혼나고 싶어? 거기 있으세요, 형님. 명절 내내 제가 시댁에 있을 테니 형님도 명절 내내 시댁에 계세요. 그쪽 시댁에서 엄청 찾으시네. 저한테도 똑같은 말 하셨잖아요. 가서 빨리 음식도 하시고 밥도 차려드리세요. 3명 다 차려드리려면 시간 부족하겠네. 얼른요! 그렇게 저는 문을 굳게 잠그고는 열어주지 않았는데 밖이 잠잠해져서 내다보니 시누이는 시댁으로 돌아갔는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못 베어먹었다고 울부짖어 놓고는 똑같이 일을 당하니 형님도 힘들긴 했었나 봐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채로 설날은 마무리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시누이는 친정에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그날 일로 다시 대화를 하자거나 말로 꺼내지는 않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누나라서 상황이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입장에서 이해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집으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올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네, 형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씀하세요. 사실 난 올케와 모든 상황이 똑같았어. 결혼 전에는 너무 잘해주던 시누이들도 있었고 결혼하면 탄탄대로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근데 명절 때 그렇게 돌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고 내가 직접 내 입장이 되어서 겪어보니 내가 참 잘못했었던 것 같아. 똑같은 입장이 되어보니 올케 마음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참, 이제 와서요? 그렇게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 놓으시고는. 진심으로 사과할게. 교육자로서 오늘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웠고 불편했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몰랐었어.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올케한테 하루라도 빨리 사과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같은 누군가의 올케인 입장에서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나를 받아줄 순 없더라도 이 사과가 진심인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받아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을게. 어, 올케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엄마를 챙기려고 하고 있고 내 동생에게도 잘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신우의 짓을 하려 했을까? 왜 굳이 너에게 그렇게 막대했을까? 혹시나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올케를 동생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던져. 저에게 못되게 굴고 나쁜 말을 퍼붓던 신우이였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풀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어찌됐든 결혼으로 저와 신우이는 가족의 연을 맺게 되었고 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이 되어버린 건데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도 정말 불편했거든요. 사실 진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신우이를 바로 내쫓았겠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형님을 보니 정말 깨달았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사과까지 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가족의 연을 맺었으니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해요. 저도 이런 명절일 말고는 저에게 결혼 전부터 많이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참 좋아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봐요, 형님. 그렇게 저는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 덕에 화해를 했고 서로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웃기지요? 서로 죽일 듯이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듯이 물고 뜯고 하더니 진심 어린 사과로 함께 가족이 또 되다니. 저도 진심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신우이도 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대해주려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우이도 시댁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던 즈음 제 대학 동기이자 아주버님이 전화 한 통 오더라고요. 잠깐 시간 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말이야. 짐으로 와. 어머님 앞에서는 존댓말 써야 하고 하잖아? 올라와. 남편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올라와서는 저와 제 남편에게 신세 한탄을 하며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명절 이후로 와이프가 나한테 말이 없어졌어. 혹시 별말 한 거 없어? 그때 와서 화해도 하고 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뭐 별다른 말한 건 없지. 근데 솔직히 너가 중간에서 잘해야 하지 않을까? 전화 들어보니까 누나들이 기가 많이 세시던데? 누나들이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난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나 보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당연히 쉽지 않지. 너가 중간에서 남편 역할을 잘해야지. 우리 남편 봐. 언제든지 내 편이었고 정말 잘해줬거든? 신우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가 전화를 뺏어서 와이프 편을 들어주기도 해야 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지. 너만의 가정이 생긴 거잖아. 안 그래? 그래, 그래야지. 노력해봐야지.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얘기하고는 아주버님도 돌아갔고 저도 신우이한테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신우이가 진정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모두 다 회복이 되었으니 신우이도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절 때마다 번갈아가며 친정과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시누이를 잘 지켜주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그 뒤로 종종 와이프에 대한 조언을 남편에게 많이 전화하여 얻고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시누이는 자매처럼 서로를 챙겨주며 진심으로 위하고 잘 지내고 있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를 배려해주며 제가 시댁에 가지 못해도 잘 이해해주고 제 편이 항상 되어주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저도 시누이를 존중해주며 시누이 편이 되어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추억을 공유하며 자라온 사이가 아니기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건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사과를 해준 시누이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도 전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예 연을 끊지 않고 새 사람이 된 시누이와 잘 지낸다는 결말을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생은 아니 사람 마음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겪고 사람 관계에서는 이해와 용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